한국교회사연구소 송란이 가밀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박람회라는 거를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주로 엑스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마 대전 엑스포, 그다음 뭐 여수 엑스포 이런 데 직접 가보신 분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국 천주교회가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그 만국 박람회, 세계 박람회에 참가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1925년에 조선 천주교회가 그 박람회에 참가했다는 것은 한국 박람회의 역사뿐만 아니고 한국사 안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만국 박람회에 저희가 1925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1925년은 성년이었어요. 그래서 성년 기념으로 그 바티칸의 이제 교황님께서 만국 성교 박람회를 열겠다라고 하신 거죠. 이때까지는 그 박람회를 여는 주체는 각 나라 아니면 이제 돈이 많은 그런 어떤 업체, 사업체 그런 분들이셨는데 종교에서 그리고 주제를 선교를 주제로 이렇게 박람회를 연 거는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이 박람회에 더군다나 한국 천주교회가 나갈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러면 이제 조선은 그 박람회를 언제 처음 경험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883년에 보스턴 만국 박람회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참가를 합니다. 이게 83년이죠. 연도를 보시면 이제 82년에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보빙사, 그래서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그 보빙사 일행이 이 보스턴에 갔다가 박람회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 구경하고 와 이런 것들이 있네라고 놀래서 이제 돌아온 길에 그 보빙사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갔던 뭐 선물, 조선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었겠죠. 그걸 좀 이렇게 챙겨서 뭐 화병, 뭐 주전자, 뭐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그 박람회에 비공식적으로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참가를 한 거죠.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제 시카고에서 만국 박람회가 또 열리는데 그때는 조선이 정식으로 이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거죠. 공식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3년에 그 시카고 만국 박람회를 열고 나서는 그 박람회 이후에 남겨진 많은 그 조선에서 보낸 출품물들이 그 미국의 이제 그 여러 박물관에 많이 기증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박물관 역사 안에서 그것들을 다 이제 언제 어디에 어떤 물건들이 출품됐나 그걸 다 정리한 이후에 그때 이제 출품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번 다시 전시가 되기도 했고 또 그때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에 갔던 출품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이런 것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900년에 파리에서 이제 만국 박람회가 열리죠. 이런 이제 조선에서의 그런 박람회 경험을 겪고 나서 고종은 이 박람회라는 게 그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조선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02년에 그 박람회 임시 사무소를 개설을 합니다. 1902년에 개설을 하고 저희가 이제 1902년에 하노이 만국 박람회에 참가를 해요. 근데 이 하노이 만국 박람회는 아마 참가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 이제 그 조선교회가 많은 역할을 해요. 그 미테일 주교가 박람회에 출품한 물건들을 출품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플랑시 주교 그 대사가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랑시 대사가 미테일 주교한테 자료 요청을 많이 하죠. 출품물을 좀 해가지고 보내달라. 그래서 그 하노이 만국 박람회에 출품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하노이 만국 박람회 도록에는 그 한국 천주교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미텔이라는 사람이 미텔 주교가 경향 잡지, 뭐 경향 신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출품할 계획이다. 그리고 또 그 목판으로 찍은 한국 천주교의 고서들도 출품할 계획이었다라고 해서 정말로 그 미텔이 그런 것들을 출품을 하고
밑달주교 일기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플랑시의 그 사무실에 갔더니 그 하노이 박람회에 출품할 자료들이 많이 산처럼 쌓여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적어서 일기에 남기기도 했어요. 제가 그 박람회의 사진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83년 보스턴에서 열렸던 박람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그 시카고 93년에 열렸던 시카고 박람회의 그 전경이고, 그 박람회 안에 어떤 전시관, 뭐 농업관도 있었고 기계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뭐 예술관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전기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런 전시관마다의 이렇게 평면을 그린 이런 지도도 남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빨레드 도쿄 말고 이제 뿌띠 빨레라고 하고 그랑 빨레라고 하는 수정궁이죠. 거기서 1900년에 열렸던 전시, 그 파리의 전시관에 어떤 식으로 전시가 열렸었는지 저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하노이 만국박람회의 포스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조사를 하면서 찾아낸 건데, 그 하노이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모습을 엽서로 만든 게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 한국관이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됐었다. 그래서 그 엽서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때 그때 출품됐던 가마들도 있고 그때 사진들도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그 군복이죠. 투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노이 박람회까지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을사늑약 그리고 또 한일 병합이 이루어져서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만국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교황청에서는 이때 박람회라는 거를 열었을까? 그리고 선교를 주제로 하는 만국 박람회를 어떻게 열게 됐을까? 박람회의 역사를 보면 그 시절에는 박람회는 대부분 이제 제국주의 아니면 그 식민주의, 이래서 뭐 야만 그리고 또 문화,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그런 전시. 그래서 실제로 그 원주민을 그 전시관에 데려다 놓고 전시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그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그 식민지를 많이 개발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이제 그 발전적인 모습, 기술적인 발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두고 있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박람회가 이제 좋은 역기능도 있지만 반면에서 이제 정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교황청에서는 이 박람회라는 것에 좋은 부분, 그러니까 정기능만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선교라는 주제를 입혀서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시기에 그 1922년에 그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막시멈 일룻이라는 그 교황 문헌을 발표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임무는 무엇이냐?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님이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은 선교라는 것이 신자 그리고 또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지, 얼마나 막중하고 거룩하고 중요한 임무인지를 이야기하는 교황 문헌을 발표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베네딕토 15세 이후에 교황님이 교황 비오 11세이신데요. 이분이 참 머리가 좋으신 교황님이신가 봐요. 그 박람회에 그때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 이 박람회를 가지고 선교 박람회를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가 마침 1925년이 성년이었어요. 그래서 1923년에 25년을 성년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그때 만국 선교 박람회를 바티칸에서 열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죠.
그 만국 성묘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교황님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런 거예요. 각 선교지마다의 역사, 문화, 예술을 다 모아서 한 곳에서 한번 보자.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 선교지를 이해를 해야 선교지에 사는 사람들, 선교지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와 예술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들에게 맞는 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25년이 성년이잖아요. 그 성년에 이제 저희도 작년에 성주순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성년 순례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 바티칸을 찾아오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박람회에 와서 박람회를 보고 그 각 수도회들이 각 선교회들이 또 각 나라에 가서 어떤 식으로 선교를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개종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박람회를 열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23년에 이렇게 이제 교황 비오 11세가 딱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각 선교지, 조선을 포함해서 각 선교지에 이 내용을 알리시죠. 그때 이게 경향잡지 1923년 1호로에 만국 전교 박람회 교황 칙령의 대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금상 교황 비오 11세 폐하께서 만국 전교 사업을 연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보천하 교우들이 이제 만국 박람회에 와서 이거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박람회 선포, 그 다음에 희년에 성년에 그 바티칸에 많이 순례를 와라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셨죠. 그 만국 선교 박람회는 굉장히 조직적 이렇게 박람회라는 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세부 지침이 정확히 있었어요. 전 세계 전교지에 대한 교회의 형세가 어떻게 진보되고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알릴 수 있는 것을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 선교의 그 교리서라든지 뭐 묵상서라든지 각 선교지에서 그리스도교를 알리는 그리고 교육하는 그런 책들, 그런 문헌들을 정리해서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교우들의 손으로 만든 미술품이나 민예 제작품, 그러니까 공예품이죠. 그런 거를 보내라. 그리고 출품한 물품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것이 잘 이렇게 전시가 됐는지를 감독할 사람을 한 명을 더 보내라.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 지침이 있는데 이 출품물에 대해서 정확하고 정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에 통용되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같은 외국어 그 능통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출품물에 대한 그 출품물 설명문도 그래서 이제 뭐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이렇게 정리해서 붙일 수 있게 만약에 그 사람이 오지 못한다면 이런 세부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황님이 23년에 이런 걸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25년이라는 게 한국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10옥식이 또 1925년에 그 바티칸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이제 다 받으신 새 교구의 서울교구, 그때 이제 대구교구가 1911년에 생겼으니까 대구교구, 그리고 원산교구의 사오아파스 분도회, 베네딕토회의 사오아파스 주교, 이렇게 셋이 주교가 모여서 이 만국박람회에 조선이 과연 참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약에 참가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걸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교구가 이제 주교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경성, 그러니까 서울이죠. 대구, 원산, 새 교구에서 전시품을 같이 모아서 한 번에 보내서 바티칸의 조선관의 한 구역에서 모여서 전시를 하게 한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이 사항을 만국박람회가 열린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또 자기가 수집한 그 출품물을 보내거나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현금을 보내서 그런 것들을 그 출품물을 구입해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참여하게 독려를 하자.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구별로 이제 서울교구나 대구교구나 이렇게 원산교구나 그 분담금이랄까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일을 어떻게 어느
교구에서 주로 할까? 그것도 정하셨어요. 각 교구에서 출품한 물품들 외에 이 물품을 다 구입하고 포장하고 발송하는 비용을 서울에서는 3, 대구 2, 원산 1 이 정도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정하셨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평양 지목구 메리놀에서 1 정도의 비율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총액은 5,600원을 N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해서 조선교회 상황에서 맞춰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자들도 또 사제들도 다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독려를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람회 출품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로마에서 수집 지침이, 또 세부 수집 지침이 와요. 국가와 민족,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대한 국가의 역사,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언어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를 보내라 라고 하고, 뭐 이제 자연 지리는 어떤지, 정치는 어떤지, 뭐 예를 들면 식물은 어떤지, 그래서 그러니까 군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가톨릭 외에 다른 종교나 그 뭐 무속 종교나 이런 종교들, 뭐 불교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출품하겠다고 한 세부 목록을 주교님들이 정하시고 그거를 이제 경향 잡지에 실기도 하셨어요. 그때 보면 세부 목록이 한 26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이제 신주,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한국 천주교회가 그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로, 제가 바티칸에서 전시를 할 때도 신주를 가져가서 전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식의 그 문화 예술 생활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주나 신주독, 그런 제사상은 어떻게 차렸는지 그런 걸 많이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의복들, 어떤 옷들을 입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공예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공예품, 일상생활 공예품도 있고, 주거 생활에 어떤 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식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뭐 소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내게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선 종이, 그 최근 들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났죠. 그 조선의 한지가 그 굉장히 그 옛날 그 문서들을 복원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굉장히 좋은 자료다. 이래서 이렇게 많이 신문에 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조선의 종이는 어떤지 이런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벼루, 그다음에 뭐 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출품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 박람회 출품 지침 중에 선교에 관한 것만 따로 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2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그 설립연도 설립일과 함께 선고구역의 선교지, 조선이란 곳에 공소는 몇 개인지, 뭐 본당은 몇 개인지,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서 최근 자료로 해서 보낸다.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만약 조선이죠, 조선에 대한 거를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쓴 책이 있다면 그것도 보내라. 예를 들면 저 한불사전 같은 거, 리델주교가 만든 한불사전 같은 거 보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보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선교 국가에서 사용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서적. 그래서 이제 그 바티칸에 가면 이때 저희가 25년에 출품했던 게 바티칸에 남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교 요지 목판, 그다음 뭐 선교 공과 책과 목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남아 있어요. 뭐 신명초행, 이런 책들의 목판과 책이 그때 출품했던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종교 의식이 어떻게 거행되나, 그러니까 천주교에 관한 종교 의식 외에 다른 종교들, 그리고 뭐 자선 및 교육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아까 말씀드린 건 통계표를 뭐 해서 보내라는 거, 그 다음에 선교부의 장상의 사진을 해서 보내라,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와 신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라. 11번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현지인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녹음 레코드판을 보내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교 미사 전례, 이교도 의식, 종교 의식 또는 민간 의식 및 현지인의 춤과 게임, 그러니까 놀이죠. 놀이, 뭐 윷놀이라든지 뭐 장기, 바둑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1925년에 베버 아바스가 와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황해도 지역에 가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제 25년에 그렇게 돼서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의 그 로금 레코드판을 어떤 내용을 적어서 보냈을까? 만약에 그게 바티칸에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새 교구가 하는데 특히 이제 분도회의 그 수사님, 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 자료에 남아 있는 게 1924년 6월 목공소에서 바티칸 박람회에 출품할 전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서둘렀다. 그래서 우리 전시품들은 몇 개의 형구, 그렇죠. 박해 시대 때 그 순교자들이 그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았을 때 썼던 그런 형구 그 외에 주로 이제 주택을 이분들이 만들어서 보냈어요. 주택 모형이죠. 양반집은 어떤 모형, 초가집은 이렇게 사는데 이런 모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4개의 주택 모델들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 자료에 보면은 그 경회로의 모형도 만들어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들을 전시하는데 그 뒷 배경으로 써야 되는 그림도, 큰 그림도 그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앨범도, 사진 그런 것들도 다 적어서 보냈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통계표와 이제 나무에서 1784년에 시작된 나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구가 분할이 되고 뿌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어떤 본당들이 생겼는지를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다 글씨를 써서 보여주는데요. 뭐 제물포도 보이고 용산신학교, 그리고 언제 그 서울 명동대주교가 그 성당이 언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고요. 뭐 풍수원 이런 것도 있고 보시면 주문진, 그 다음에 양양, 그다음 내평, 이렇게 저희 지역명을 다 로마자로 그렇게 표기를 해서 이렇게 큰 나무, 그러니까 조선 선교지의 그 선교가 얼마나 울창한 나무 한 그루로 이렇게 자라났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이런 나무 그림을 그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내셨고, 그 다음에 통계, 이런 통계표도 다이어그램으로 일일이 다 그려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1831년 하고 1911년, 1920년, 23년에서 교구가 분할한 것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해에 있을 때 몇 명이 죽었는지, 그리고 이제 선교회가 몇 개가 이제 25년 기준이겠죠. 이제 몇 개가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1884년부터 1923년까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그리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서 해가지고 보내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도 많이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엑스포지션 로마 1925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의 첫 장을 딱 넘기면 이건 드망주 주교님이 찍은 사진들을 주로 해서 보냈는데, 드망주 주교님이 이렇게 그림을 아까 그것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림을 그린 연도가 1924년 5월 3일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고, 이 안에는 이제 그 한국 천주교회와 관련된 아까 그 선교 지침에 얘기한 이러이러한 사진들을 보내라라는 사진들을 다 보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죠. 아까 그 선교지의 장상의 사진을 보내라라고 되어 있었죠. 그때 이제 주교님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요.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미텔 주교님, 그 다음에 왼쪽부터 드망주 주교님, 그리고 중간에 계신 분이 드브레드 주교님이시죠. 우리나라 보자 주교님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신 분이 분도회, 베네딕토회, 보니파시오 사우 아바스, 이렇게 이제 장상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옆에는
그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제 조선의 신자들 남자 신자들이 이렇게 주로 모여서 찍었죠. 이렇게 찍은 거 보시면 이때가 그 패롱 신부님 은경축인가 그런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명동성당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앞에는 선교사들이 그리고 이제 뒤에 한국 신자들이 이렇게 서 있죠. 지금의 명동성당이랑 이렇게 한번 좀 비교해서 보시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왼쪽에 그 빗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그 이제 기와장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를 보면서 제가 명동성당에 올라가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지금의 모습과 이 사진을 좀 오버랩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 계단 앞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과 이제 그 한국인 신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지침에 그것도 있었죠. 교육 사업은 어떻게, 자선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사진도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개성 학교 제1회 졸업식 사진이에요. 명동성당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 보시면 1910년 여기 융희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910년 4월 4일에 찍은 사진이네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1회 졸업식 사진은 참 보기 드문 사진인데 이 사진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아직 못했는데 명동성당에 보시면 저 스테인드 글라스 문 유리 하나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게 보여요. 지금은 열리지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저 하단에 있는 문을 저렇게 열 수 있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장의 사진이지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내신 거고, 요거는 이제 초가집 위에 그 무속의 어떤 거를 위해서 이제 올려져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비를 기다리는 비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무속에서 저렇게 지붕에다가 저런 걸 설치한다 이런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옆에는 이제 말을 타고 사목 방문을 가시는 주교님의 모습이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주교 복사죠. 박요한의 모습이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다 그 드망주 주교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앨범에 다 철을 해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타이핑으로 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 자료를 파리 예방정교에서도 봤는데 그 교황청 문헌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던 연구 자료 중에도 보니까 이런 그 한국 이 25년 박람회 자료가 그 바티칸에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좀 그런 자료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번 전시가 한번 돼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925년 만국박람회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그런 출품물을 보냈고 그랬을 때보다 그 출품 목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그 출품 목록이 이제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시를 하거나 할 때 유물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보면은 여러 차례를 거쳐요. 뭐 어쩔 때는 많게는 20번의 목록을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낼까, 이걸 전시할까, 또 아닐까 그 작업을 그리고 또 그 어떤 유물을 전시하기로 했는데 막상 펼쳐서 보니 전시하기가 좀 어렵네? 이런 경우에 또 그걸 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목록이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는 그 과정이 있는 목록이 3가지가 남아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하신 목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한 목록,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마지막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복사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복사지를 뒤에다 깔고 타이핑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는 갖고 있고 이제 원본은 이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목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를 보시면은 서울, 대구, 원산, 평양 까지 포함을 해서 이 출품을 하기 위해서 그 4개의 교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이 목록에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보험가가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뭐 이때 나간 게 경향잡지, 경향신문,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직해라고 하는 성경직해책, 그리고 뭐 하여간 굉장히 많은 아까 이야기했던 뭐 신주, 그리고 뭐 그 복식, 그 가정에서 필요한 여러 그릇류, 그리고 또 문방사우, 벼루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군대 관련된 물건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나가서 그 한 1000점 정도가 출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백동 수도원에서 드브레드 주교님이 이제 가서 거기 수도원에 이제 신부님과 수사님과 이 작업을 다 정리를 했는데, 그 이동할 때 보면은 이제 명동에서 이걸 받아서 달구지에 실어서 해화동까지 갔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해제, 그렇죠? 이 유물은 뭐고 어떤 때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거죠. 그 사워주교가 이제 뭐 보험가도 책정을 하기도 했는데, 집에 관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을 4채를 만들어서 했는데 집마다 이제 가격이 다 다른 거죠. 기와 한옥은 얼마, 그리고 그 박스를 14개의 박스에다 다 담아서 보냈는데 10번 상자에 들어있는 대한민국 정자는 뭐 얼마, 11번 상자에 들어있는 거 여름 별장은 뭐 200에서 160엔, 이렇게 금액을 다 적어서 보험가를 해서 보냈어요. 그때 이제 한옥을 제가 사진을, 그때 만들어진 한옥이고 이 한옥이 바티칸에 가서 전시됐던 한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록이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목록을 보시면 그 옹기나 자기를 만들 때 어떤 용품들이 쓰여지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물레, 그다음 방망이, 뭐 가래, 그다음에 깎기, 이렇게 그 옆에 보시면 그림도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세트로, 그러니까 옹기나 도자기 같은 걸 만들 때는 이런 자료가 한 세트로 듭니다라고 해서 그 목록까지 다 적어서 보낸 거죠. 이거 굉장한 노력과 그 공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던 거죠. 이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한테 출품물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없는 사람은 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출품물을 사겠다, 이렇게 경향 잡지에 매번 많이 공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드브레드 주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만국박람회에 출품을 돈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한 사람들은 신자들 이름을 다 적어서 교황청에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그 교황청에 보내겠다고 하신 그 목록이 이제 제 생각에 이게 여러 번을 만들어서 뭐 한국에 두시고 또 그거를 이제 원본을 보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원본이 한국교회사연구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마 박람회 조선 출품시 금품시 그거 한 사람들, 제출한 사람들의 명단이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50전 돈을 내신 분은 이 마리아, 뭐 이 비리버에서 어디 산 사람인지,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살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리고 뭐 30전을 보낸 사람은 조 안드레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목록 안에는 교구별로 경성대목구에서는 누가 이렇게 보냈다, 대구에서는 누가 이렇게 보냈다, 원산에서는 누가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중에 이게 전반 59장의 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전반부 19장은 물품 목록이랑 기부자의 주소 이름이 기록돼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돈을 낸 사람, 금품을 낸 기부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기부 액수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원산교구 물품 수집부 해서 뭐 정헬레나라는 사람이 노주발, 대접 이런 걸 보냈다, 이렇게 쭉 적혀 있죠. 이 자료 중에 제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전 락풍 락파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건이나 돈을 기증한 사람들 중에 전 락풍 라파엘이랑 장기빈 레오,
있었는데 그 두 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전낙풍 라파엘은 원산 산재동에 거주하셨던 분이고요. 그 미투리 6점, 집신, 여자용 마른신, 남자용 마른신, 진신, 남자용 남학신 이런 걸 출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 그 투찡 포교 베네딕토 수녀의 청원자였던 전 아니에스의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1928년에 그 투칭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가 그 원산을 통해서 사우 아빠스가 초청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수녀회의 땅을 자그만치 6,360평을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더 찾아보면서 이 전낙풍의 그 딸 전 아니에스는 청원자였다고 하는데 과연 수녀가 됐을까? 그래서 이제 그 투찡의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가 1925년에 들어와서 100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수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번 찾아뵙고 그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때 그 기증한 문서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증된 문서들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료가 나온다면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빈 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썼죠. 장면 박사의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인천 제물포 산수정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주소지를 보니까 청학동, 그 송학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글 학습서인 언문 초보, 그래서 한글을 어떻게 배우는 초보자들이 어떻게 한글을 배우면 좋겠나라는 걸 만든 책, 그것도 보내고요. 아얌, 그리고 동석으로 만든 담배합, 그것도 출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이분이 장면 박사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가이자 화가였죠. 김대건 신부님의 초상화를 그린 장발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초상화를 그린 이제 1920년에 5월, 9월에 최초의 초상화가 그려지는데, 그거를 그렸던 장기빈 레오, 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목록 안에 이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한번 교구별로 좀 찾아볼 수 있다면 이렇게 좀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들도 물건이나 돈을 기증을 했어요. 특별히 제주 홍로 본당의 이필경 안드레아 신부님이랑 주재용 바오로 신부님이 견피 지역 개가죽으로 만든 복식, 그 제주니까 제주 해녀들의 물질 도구, 그리고 또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제주의 물건들, 뭐 정동벌립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기 구덕, 이런 것들을 이제 제주의 생활사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내기도 했고, 대구 수류본당의 루카 신부님은 이제 돈을 내기도 하고, 충청도에 계셨던 페랭 신부님도 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후손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순교자의 물건들, 그 성경책이라든지 아니면 묵주라든지 이런 거를 이때 출품했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이제 그 전시가 있기 전에 1924년에까지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6월에 원래는 보내기로 했어요, 로마로. 그런데 그때까지 다 안 됐고, 그래서 7월에 이거를 다 정리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조선 출품물이 어떻게 갔나? 서울 백동에 이제 뭐 주교관에 오든 이렇게 대구에서 오던 것은 다 모아서 서울 백동에서 이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14개의 박스로 다 정리를 했고, 이게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한 거를 이제 제물포로 보내죠. 그래서 제물포에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내려가서 부산에서 이제 고베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래서 고베에서 그 독일 해운 회사인 하팍이라는 회사의 기선에다가 1924년 7월 20일에 이거를 이제 선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작업을 했고, 특별히 드브레드 주교님이나 그 분도회의 신부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보냈죠. 그런데 1925년에 그렇게 보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보를 받습니다. 9월 16일에 그 미텔 주교가 전보를 받는데 이 내용이었어요. 조선교회 출품물 14박스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베에서
도착해서 그 기선이 그 고배 만까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작은 배에 이것들을 옮겨 실어서 배로 가는 중에 태풍을 만나서 빠졌다라는 게 들어온 거죠.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고. 24년 9월 16일에 수침을 알리는,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는 걸 알리는 전보가 백동 수도원에 도착을 했고, 분도의 안셀무 수사가 서울 명동 주교관에 찾아와서 미텔 주교님한테 그 전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 14박스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몇 년을 고생해서 조선 천주교의 신자들이 다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보낸 게 물에 빠졌다. 그때 심란함과 그 허무함과 허탈함이 얼마나 컸을지 미텔주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녁 때 안셀모 신부가 바티칸 박람회의 전시품이 든 14개의 상자들이 11일 고베에 심한 폭풍으로 파손되어 보낼 가치가 없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꼬리표를 달고 포장하는데 정성과 열성과 시간을 다 바친 드브레드 주교에게는 얼마나 쓰라린 실망일까. 제가 이거를 읽는데도 이렇게 말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속상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드망주 주교님도 그런 거를 쓰죠. 박람회에 보내는 상자들이 태풍으로 유실되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던 것일까? 나는 남은 것들을 건질 수 있다면 일요일에 서울에서 열리게 될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없는 한 다시 보내자는 편지를 보냈다. 주교님들은 이제 이걸 받고 9월 21일이죠. 16일에 그 전보를 받고 이제 급하게 서울에 다시 모여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포기할 건가? 다시 보낼 건가? 그런데 그 주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다시 보내자. 예. 그때 이 미텔 주교가 얘기했던 드브레드 주교님이 고베를 통해 보내자 거기에 왜 한 달 넘게 7월에 보냈는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박람회 출품물이 바다에다 빠졌다. 이 여건에서는 발송이 불가능하다라고 전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이 젖었고 그것들을 그냥 보내서 바티칸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썩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보내기로 해서 서두를 테지만 매우 늦을 것이다 라고 보내죠. 그때 보험 증명서도 연구소에 남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크레용으로 빨갛게 쓰여 있는 게 알비맥에서 손상된,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덜 손상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상자를 다 열어보고 이제 그 고베에 그 분도의 신부 2명이 가서 그 14개 물에서 건진 상자들을 다 검토를 해서 살릴 수 있겠다 판단된 거는 서울로 보내고, 너무 이거 엉망이 돼서 도저히 살릴 수 없겠다 하는 거는 거기에서 이제 폐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보내게 되는데 1차 발송한 14개 상자 가운데서 손상된 상자는 7개고 훼손되지 않은 건 1개. 그러니까 나머지는 훼손은 됐지만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경향 잡지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아까 얘기해드린 박람회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출품물을 마련한 후에 포장해서 운송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검사를 했고, 배상액을, 보험을 들었으니까 배상액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다시 마련을 하죠. 그래서 12월 12일에 두브레드 주교님이랑 조재 신부님이 백동 가서 이걸 다시 다 작업을 해요. 이번에는 16박스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 혹은 18일에 제물포에 보내게 되고, 또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제물포에서 부산으로 가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제 기선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거죠. 제물포에 보낸 날짜가 12월 17일 혹은 18일로 되어 있는데, 성년은 그 전해에 대림당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12월 21일 날 그 박람회가 개막이 돼요. 성년 개막과 함께 박람회가 개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일 날 보냈지만 21일에 제대로 전시되기에는 좀
이거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 이제 박람회가 개막식이 이루어졌던 장면인데요. 24년 12월 21일에 개막을 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보내요. 그래서 보내고 그걸 늦게 받아서 전시가 되기는 합니다. 좀 아쉽죠. 미리 갔었으면 더 좋게 잘 전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게 전시가 됐는데 이때 그러니까 12월 21일 날 교황님이 이제 개막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때 이게 바티칸에 어디에 전시가 됐는지의 모습을 담은 전시 그 도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바티칸의 교황청에 순례를 가셨으면 그 솔방울 정원이라는 걸 가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얘가 이렇게 전시가 양쪽의 건물의 회랑을 통해서 전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전시 공간이고 이게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솔방울 정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5년이 성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교황청의 정원을 비오 11세 안노 산토 1925년, 그러니까 성년 1925년이라고 저렇게 그 정원을 장식해 놓기도 했어요. 이때 바티칸에 이제 박람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10옥식이 열려서 주교님이 가셔요. 2명의 주교, 미텔 주교, 드망주 주교님이 가시고 3명의 한국인이 가죠. 근데 이제 이 일을 준비하신 드브레드 주교님은 가시지 못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3분이 그때 출국을 하죠. 사실 그 풍수원 본당에 정교하신 분님도 가고 싶다. 근데 돈이 없는데 좀 주교님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갔다 와서 갚을 테니까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편지를 주교님께 보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2명의 주교님이랑 3명의 한국인이 가는데 이때가 그 10옥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3명의 한국인, 이 사진이 이제 그 10옥식 끝나고 나서 교황님을 아련한 사진인데 한국인 3명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저 앞에 계신 2분이 이제 드망주 주교님과 그리고 미텔 주교님이고 그 다음 줄에 2번째 줄이요. 왼쪽에서 보시면 장면, 장발, 그 다음에 한기근 신부님 이렇게 3명이 가게 됩니다. 이때는 3명밖에 못 갔지만 저희가 1925년 10옥식 있고 그 다음에 68년에 또 병인 10옥식이 있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대한항공 한 채를 그 한 비행기 하나를 빌려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0옥식 때도 그 경향 잡지에는 박람회에 좀 많이 한국인이 보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실리기도 했는데 그러기에는 어려웠었나 봐요. 이게 그 박람회장의 입구입니다. 입구이고 그 왼쪽에 보시면 이때 포스터가 걸려 있죠. 그 포스터에 칼라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때 그 1925년 박람회 포스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박람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전시가 됐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취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텔 주교가 이제 박람회장을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25년 6월 21일기에 중국관과 일본관을 구경했는데 조선의 발송품들은 아마 너무 늦게 도착한 때문인지 그 물품들의 자리가 다른 곳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셨던 거죠. 드망주 주교님도 같은 날 일기를 쓰세요. 포교지의 물건들이 전시되기는 했으나 그 선교사들의 업적은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하시고 하지만 이제 노력이 되게 놀라웠다. 한국의 많은 물건들은 전시되지 않았고 또 없어진 것도 있었다. 그렇죠. 너무 늦게 들어왔으니.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 많은 책들, 금속 활자판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때 같이 갔던 한기근 신부님도 이야기하시죠. 유주교께서, 그러니까 드브레드 주교님께서 애를 쓰셨는데 했기 때문에 제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했고 그래서 전시가 안 돼서 그 청국관, 중국관 옆에 맨 끝에 몇 가지 조선 물건을 진열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조선교회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침했던 그 상황을 이제 바티칸에서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그 잡지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중국실 안쪽에 마침내 새로운 선정물을 전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늦게 도착해서 이제 전시를 했나 봐요. 첫 번째 선정물은 불행히도 황해에서 폭풍으로 난파되었다. 주로 집 모형과 한국 가족의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 12점이 전시되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출품분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뜯어서 전시하는지에 사진이 남아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 사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수녀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마리아의 전교 프란치스코의 수녀님들이었는데 이것들을 다 풀르셔서 몇 점이 들어왔는지 다 목록을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 바티칸의 그 박람회장 안의 모습이고요. 그때 리플릿이죠. 저희가 박람회에 가면 리플릿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건 분도회에서 만든 리플릿이 남아 있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이 소장은 그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 중 그 리플릿을 만든 거에 한 페이지에 한국 아이들의 모습을 베버 아바스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넣어서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박람회를 위해서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천주교회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전시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때 이제 출품됐던 것들의 사진을 몇 점 보여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목판이고요. 이거는 또 화각으로 만든 함, 그리고 이건 오량관이라고 하는 금관, 그리고 또 천주십계를 적은 판, 한글로 적은 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둘레 특강을 진행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랑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렇게 뭐 둘레길을 걷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이랑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길을 걷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사에 대한 흥미와 또 이렇게 관심이 얼마나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때라도 한국 교회사에 대한 관심이나 궁금증이 생기시면 한국 교회사의 곳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직접 오신다면 저희가 많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